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 나이 든 여자의 연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싸니까요. 저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소중한 아들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저의 아들이에요. 비록 제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입니다. 저는 초혼이었지만 남편은 재혼이었어요. 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초라한 행색의 행동도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남편에게 점점 더 관심이 갔습니다.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되고 연민의 정이 생겨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을 처음 만나던 날 저는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준이는 저를 보고 천사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날 자기 엄마가 되어 달라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며 저희는 정말 단란하게 지냈습니다. 노처녀로 혼자 살다가 가족이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너무 잘해줬고 준이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단란함도 잠시뿐이었네요. 몇 년이 지나 준이가 고등학생일 때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몇 달 동안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남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남편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바라지만 가끔 불안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도 저는 준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교육하며 살아왔습니다. 여자가 혼자 힘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런 저의 고생을 알았는지 준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 벌게. 그때 저는 준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게 혼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대학도 가고 놀 것도 다 놀다가 취직하라고 그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주겠다고 소리쳤어요.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제 삶이 괴로워서 준이에게 그렇게 화를 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일반 직장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죠. 밤늦게 집에 들어가 지친 몸으로 누우면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준이는 제 어깨와 허리를 주물러 주었어요. 참 착한 아들이었죠.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만 더 고생해. 준이의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준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인류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너무 기뻐서 며칠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준이는 울지 않고 묵묵히 공부만 했어요. 준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준이와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놀기도 하고 연애도 했으면 좋겠는데 준이는 늘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좀 놀기도 하라고 준이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준이는 제가 화를 내도 늘 웃어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준이에게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식이 공부만 하는 게 못마땅한 엄마는 흔치 않으니까요. 결국 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는 준이와 함께 술 한잔하며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준이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준이가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나도 이제 신나게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저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준이는 제가 고생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한 거였나 봅니다.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가 좋게 나오니 더욱 감격스러웠어요. 시험에 합격한 후로 준이는 열심히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라고 준이를 격려했죠. 준이는 오히려 저도 좀 놀러 다니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어울려 놀던 동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잘 노는 사람이 그동안 놀고 싶은 걸 어떻게 참고 살았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준이를 위해 참고 살았지 뭐. 준이가 합격하고 열심히 놀기 시작하면서 가끔 친한 친구를 데려오곤 했습니다. 둘이 술을 마시다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자곤 했어요. 친구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던 준이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자는 모습을 보니 저는 흐뭇했어요. 몇 달 전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술이 좀 깼지만 머리가 많이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준이가 저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가 주었고 칫솔을 꺼내 양치를 시켜주었습니다. 혼자서도 양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술이 깬 상태였지만 준이가 해주는 대로 내버려 두었죠.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너 또 누구야? 나 혼자 사는 여자라고 너도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준이는 우습긴요.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양치를 시켜드린 것뿐인데요. 라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어서 너 우리 아들이 알면 큰일 나. 나 건드릴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자 준이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다시 장난기가 발동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며 뭘 봐. 눈 안 깔아? 라고 말했더니 준이는 긴장한 듯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해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보리를 다 본 후 준이는 저를 부축해 침대에 눕혀주었어요. 저는 또 장난스럽게 너 어디 가? 미모의 중년 여성을 두고 그냥 가려고 라고 말했더니 준이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럼 허락하시는 걸로 알고 옆에 눕겠습니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준이의 팔을 빼고 누웠는데 그 듬직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준이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고 저는 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운 걸 느꼈어요. 그날 새벽까지 준이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는 준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준이는 모른 척하려 했던 것 같아요. 새벽이 되어 준이가 친구가 있는 자기 방으로 가려 할 때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고 준이는 제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누웠는데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준이가 들어와 자연스럽게 제 옆에 누웠고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 순간 준이는 오랜만에 어두웠던 제 하늘을 맑게 해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준이와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이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그를 씻겨주는 것도 행복했어요. 준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언니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아들을 보더니 너무 잘생겼다고 감탄하더군요. 그 친구는 나이가 좀 있긴 했지만 얼굴과 몸매가 정말 예쁜 여자였습니다. 준이는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 준이가 저에게 슬쩍 물어보더군요. 얼마 전에 집에 왔던 제 친구에 대해 궁금해하면서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 친구가 우리 준이 너무 잘생겼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더니 준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준이에게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고 준이는 제 제안에 얼굴이 더 붉어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는 일터에서 그 친구를 만나 그의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물으며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그 친구와 함께 퇴근해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준이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는 준이에게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 이해하니까 마음 편히 가져도 돼. 준이와 제 친구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후에 그들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놓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준이에게 피곤할 텐데 일찍 자라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곧 준이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이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기분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엄마를 항상 기쁘게 해준 아들이니까 너만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언제든 그 아줌마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좋다고도 덧붙였죠. 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날 준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제 친구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준이는 저에게 밖에서는 그 아줌마를 절대 안 만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알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도 합니다. 준이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